안녕하세요. 자, 우리 여섯 번째 주입니다. 이제 경제학을 5장까지 해서 좀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 얼굴을 보고 싶지만 이게 좀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여섯 번째 주 6장. 자, 소비자 행동입니다. 소비자 행동. 자, 여러분들 그 경제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경제 생활을 왜 하시죠? 그러니까 뭔가가 효용을 갖다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효용은 좋은 거죠, 좋은 거. 그렇죠? 근데 이 효용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계속 좋다는 것도 계속하게 되면 실증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좋다가 질리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게 우리 한계 효용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한계 효용. 자, 우리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자, 보면, 자, 이거는 소비자가 재화의 소비를,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더 했을 때, 썼을 때, 먹었을 때, 혹은 구입했을 때 만족감의 증가가 처음에는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런데 점점 이게 감소한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밥을 한 숟가락 탁 먹으면 좋죠. 두 번째 숟가락은요, 세 번째, 10번째, 100번째 숟가락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스푼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든지 어떤 서비스든지 효용이란 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서 어떤 만족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만족감이나 그 즐거움이 처음에는 좋아요. 그런데 점점 줄어든다. 이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여기서 한계라는 거는 한 단위를 더 투자를 했을 때, 더 구입을 했을 때, 한 단위를 더 사용을 했을 때라는 때의 한계, 그러니까 마지널이라는 걸 씁니다. 근데 효용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효용은 유용성이라는 건 좀 달라요. 유용성은 그냥 쓰고 편리하다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런 거랑은 다르고 이 효용은 나는 좋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그러니까 누구 취미를 생각을 해보면 취미를 갖는 이유가 왜 갖죠? 좋으니까, 힐링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취미는 뭔데? 제 취미는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왜 저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자기 취미가 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취미를 가질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자기가 좋으니까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효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수량화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들이. 자, 근데 이 한계 효용 얘기를 했다라면 자, 이 총 효용이라는 것도 있겠죠. 자, 총 효용이라는 거는 이 한계 효용이 줄어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누적된 효용. 자, 이거는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늘어나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시점이 딱 지나면 배가 엄청 불러요. 배가 부른데 밥을 더 먹으면 효용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짜증이 밀려옵니까? 먹으라는 것도 짜증이 나잖아요. 그때는 왜 배가 터질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먹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 효용이라는 거는 어쩐 뭐 특정 수량의 재화나 서비스 소비에서 얻는 그 만족감이나 즐거움의 총량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위를 갖다가 더 추가했을 때 얻어지는 변화분, 그걸 갖다가 우린 한계 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한계 효용을 다 더했을 때 이거를 총 효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계 효용은 체감하기 때문에 어떤 딱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돼 버려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자, 이게 작용을 한다라면 자, 이게 작용을 하면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져야 좀 기쁘겠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 이렇게 그러니까 왜 우리 그 물건 같은 것들 떨이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냐면 떡볶이 가게를 저녁 때 가면은 떡볶이를 미리 만들어 놓잖아요. 물론 즉석 떡볶이는 그 주문 받고서 만들지만 이렇게 그 노점에 가서 파는 것들 보면 떡볶이를 미리 판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 그 사장님들이 들어가시는 시간이 보통 한 8시, 밤 9시 혹은 10시 이렇게 되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남는 떡볶이 어떻게 할까요? 남는 튀김, 남는 순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냐면 많이 떠리로 해가지고서 가격을 조금 적게 받으면서
다 맡기려고 그럽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떡볶이를 다 먹지 못하더라도 많이 준다 그러니까, 같은 값에 많이 준다 그러니까 사버리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해야 내가 기쁜 것들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면, 자, 한계효용. 자, 책에는 라면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배가 고플 때 라면 한 그릇 딱 먹으면, 와, 10만큼의 그런 게 있는데, 라면을 먹으면 먹을수록 줄어들어요, 이게. 그쵸? 효용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배가 꽉 찼어요. 꽉 찼던 그 시점을 지나서 더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나죠?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18, 6, 4, 2, 0, 마이너스 2 여기까지 갔던 걸 갖다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10만큼, 그 다음에 8만큼 늘었죠? 6만큼 늘었죠? 그 다음에 4만큼 늘었죠? 2만큼 늘었다가 변하지 않는 자리, 여기가 왔다가 더 먹으면 배가 아파지는, 그래서 한계효용이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총효용이 줄어드는 그런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라면 소비를 처음 했을 때는 10만큼 늘었고, 그 다음에 8만큼 늘은 거, 이렇게 18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6이 늘으니까 24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어디가 제일 높아요? 이렇게까지 30이 되는 데가 제일 높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해야죠. 그쵸? 자, 이제 소비자, 우리가 한계용 체감을 봤다면, 우리가 소비자들이 행동하는 것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한 효용을 갖다가 최대로 갖다가 끌어올리려고 할 거잖아요. 경제적인 사람이라면요. 그러니까 만족을 극대화하려면 또 소비자들은 그 각각 얻을 수 있는 그 비용이랑, 그 다음에 자기가 얻는 그 효용이랑, 자, 요게 딱 같아지는 점, 그 점에서부터 소득을 갖다가 재분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는 것들은 자기한테 마이너스고요. 그걸 씀으로써 얻는 그 효용, 그게 같아지는 점까지는 효용이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줄어들게 되잖아요. 늘어나다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 규칙, 제가 요번에서 한계적 균형에 도달했을 때 우리 MB였었죠. 마지널 베네핏이 마지널 코스트 MC와 같아지는, 자, 그걸 갖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소비자 균형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돈이 진짜 막 돈이 치여가지고서 돈을 보관도 못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예산 규모에 맞는 그런 소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소비자 균형이 달성이 되면 소비자의 선호나 소득, 그러니까 생산물의 가격이 변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상품의 조합을 변경시켜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후생 수준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우리 숫자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이제 재화가 사과와 오렌지, 여기 사과가 있고요. 사과 가격은 1,000원, 오렌지 가격은 2,000원 이렇습니다. 근데 혜원이가, 그러니까 책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매일 10,000원의 용돈을 받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저도 맨날 10,000원씩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1,000원씩 받아가지고서 소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루당 10,000원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10,000원이 있다라면 사과와 오렌지 어떻게 구입을 하시겠어요? 자, 10,000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과를 사면 10개를 살 거고요. 오렌지는 10,000원 가지고서 5개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을 갖다가 꾸리게 될 거죠. 왜냐하면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렌지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렌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과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수의 선택이 달라지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냐면 오렌지의 가격, 그다음에 사과의 가격, 요거는 혜원이가 어떻게 이거를 선택을 할 것인지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론당 만약에 한계 효용이 어떻다라면,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혜원이가 입장에서 사과를 추가적으로 구입했을 때 얻게 되는 그런 한계 효용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포기해야 되는 화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고 그거를 구입을 해서 얻는 효용. 그러니까 이 합리적 소비자는 각 상품을 갖다가, 여기서는 이제 사과나 오렌지죠. 이걸 갖다가 얻는 한계 효용과
여기에 따른 비용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표에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사과를 하나 샀어요. 근데 한개 효용이 10만큼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렌지를 갖다 하나 사면은 얼만큼 올라가요? 한개 효용이 24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 개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1원당 한개 효용으로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1000으로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0.001. 이것도 24니까 2,000원이고. 그러니까 1원당 한개 효용은 2,000으로 나눠야 되니까 0.0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개 효용은 어떻다고요?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한개 효용은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10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요. 이 오렌지도 역시 24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1,000원씩 들어가면 이게 계속 이거 효용도 1원 한개 효용도 줄어들겠죠. 역시 사과에서 그랬듯이 오렌지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자, 선택의 순서 1, 2, 3, 4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 보면 사과 1개, 오렌지 1개.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실까요? 일단은 한개 효용이 높은 거. 그럼 오렌지 1개 구매 2,000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남는 거 8,000원이죠. 자, 각각의 1원당 한개 효용을 구해 놨으니까 이걸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제일 높은 거니까 제일 높은 거 이제 요거를 갖다 구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012 다음에 있는 효용을 갖다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0.01, 0.01에 해당하는 사과 1개와 오렌지 2개. 자, 요렇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오렌지 1개당 얼마라고요? 오렌지 1개당 2,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사과 1개는 1,000원. 그쵸? 그러니까 보면은 어떻게 구입을 할까요? 둘 다 자, 2개씩을 구입하게 되면 자, 그 페이지에 보면 자, 이게 줄어들잖아요. 계속 한개 효용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구매할 거냐면 사과 1개를 구매하고요. 오렌지 1개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썼죠? 자, 처음에 오렌지 1개 구매하면서 2,000원 썼죠. 근데 8,000원 있었으니까 남는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서 3,000원을 썼으니까 5,000원이 남잖아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이제 한개 효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자, 사과 2개, 오렌지 3개 해당하는 거 보면 자, 여기 보면 사과에서 보면 0.008, 오렌지는요 0.009. 어떤 걸 구입하시겠어요? 효용이 큰 요거를 구입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렌지 하나 더 사는 거죠. 그럼 3,000원 남았네요. 이제 오렌지 2,000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 어떻게 돼요? 0.008에 해당하는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둘이 똑같으니까 사과를 2개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줄어드니까 한개 효용이. 그러니까 사과 1개를 추가하고요. 오렌지 하나를 추가하고요. 딱 그러면은 깔끔하게 10,000원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은 0원 이렇게 남는 거죠. 자, 어찌됐건 간에 10,000원을 다 썼어도 효용이 계속 늘어났단 말입니다. 0.000 얼마씩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10,000원을 모두 지출한다면 어떤 조합을 선택해야 되느냐? 혜원이는 사과 2개, 그다음에 오렌지 4개. 이때가 기분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비효율적인 거는 뭐냐면 다른 조합도 선택할 수 있어요. 왜? 돈이 10,000원이 있으니까. 근데 사과 2개와 오렌지 4개 요거보다는 안 좋을 거예요. 그쵸? 왜? 우리 한개 효용이 제일 높은 것들만 우리 산 거니까. 그렇죠? 자, 이게 경제적인 행위냐? 이거 정상적인 그런 행위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이 10,000원을 가지고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느낌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려면 느낌대로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계산을 해놓고 예산 안에서 이렇게 쓰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조합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사례 연구인데요. 개인의 선호는 알 수 없다. 자, 이렇게 제목이 이러네요. 자, 2015년도에요. 그 미국 그 연방정부죠. 그래서 그 뭘 하라고 시켰냐면 식당에 있는 메뉴판에다가
칼로리가 얼마인지 꼭 이렇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의무화했어요. 그걸 안 하면 이제 벌금이나 제재가 있겠죠. 그거 왜 했을까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런 거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미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비만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도 이게 그 경제적인 낭비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될 수 있으면은 좀 그 규모 있는 그런 음식 소비를 해라라고 해가지고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메뉴를 보고 나는 오늘 몇 킬로 칼로리를 먹어야 되겠어 라는 거 선택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몇 킬로 칼로리 정도 먹죠? 여러분들 보통 한 3000킬로 칼로리 정도 이 정도 먹을 거고, 조금 이제 살을 빼겠다 싶으신 분들은 보통 한 2000킬로 칼로리, 한 2500킬로 칼로리 뭐 이 정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많이 먹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를 많이 먹냐면은 보통 10,000킬로 칼로리 정도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는 것들을 어디로 나가겠어요? 전부 다 운동을 해서 소비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운동으로 소비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어디로 소비됩니까? 어디로 저장이 됩니까?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대부분이 다 탄수화물들이 지방이나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 지방으로 되는 것들이 사용이 안 되면은 그냥 몸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걸 갖다 하려고 했죠.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일부 소비자들한테는요, 칼로리를 갖다가 아주 극대화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건강을 위해서 줄이려고 하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정반대의 일이 났단 말이죠. 이게 보통 역선택의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냐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뭘 선택을 해요?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얻는다. 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칼로리 표시를 하면 칼로리 낮은 거를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격 대비 칼로리가 높은 거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낮지만 칼로리가 높아야 비용도 절약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외국 나가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 식당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보통 요즘에 음식 뭐 학교 식당에서 먹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뭐 학교 근처에서는 뭐 5,000원 정도, 요 정도면은 식사를 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직장인들 이렇게 오피스가 이런 데 가면은요, 보통 한 10,000원 정도 한 끼 식사가요. 그 정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 미국 같은 데 가면은요, 보통 한 끼 식사가 한 $25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싸도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한 12,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나요? 미국은 또 팁도 있잖아요. 팁이 보통 얼마 정도 되냐면 20에서 25%, 심하게는 30%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0% 팁 주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늘어나요. 그게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 보통 20%까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 내면 어떻게 돼요? 그냥 15,000원 넘어가는 거예요. 싸게 먹어도. 그러니까 $25 정도 되는 거 같으면은요, 그거 얼마 정도 돼요? $25 보통 우리가 한 3만 원 잡잖아요. 그러니까 35,000원, 36,000원 이 정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먹는 게 편하지가 않죠. 자, 이렇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소비자들이 반대로 이렇게 가격 대비 칼로리는 극대화,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 자, 요게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번 첫 시간인데요. 이게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소비를 갖다가 조합을 하느냐, 자, 이런 걸 갖다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첫 시간 이제 쉽게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